작년 한 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자는 약 66만 명. 매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면허는 여전히 신분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멘탈 붕괴,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게 일수인 장롱면허 운전자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맨인 블랙박스 특별 기획 장롱면허 탈출 프로젝트. 맨인 블랙박스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제보 영상. 저희 엄마가 운전을 정말 못해서, 그리고 제가 아는 것보다 엄마가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엄마가 운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린 딸이 보기에도 답답하다는 엄마의 운전 실력. 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요? 온 가족이 엄마의 운전 연수를 위해 뭉쳤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빼는 것까지는 무리 없이 성공. 더 틀어고, 더 틀어, 좀 더 틀고. 다 틀어졌어. 더 뒤로 와. 천천히. 옆에 차 온다, 옆에 차 온다. 옆에 차 온다. 수도 하고 반대차를 보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로 먼저 보라고? 여기를 보고 차가 안 오면 들어가. 그런데요. 좌회전해? 좌회전해 야지 어디로 가게? 분당서. 그럼 못 간다니까. 네. 그럼 못 올라가. 도전해봐. 도전해야지. 알았어, 그냥 가. 가! 스톱. 진짜 안 돼.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운전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사공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깜빡이를 반대로 켜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을 켜고, 이제 뒤에서 엄마 반대쪽이잖아 하면 아 하고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바꾸는. 그 비 올 때도 아빠가 옆에서 이거 해주고, 와이퍼 아빠가 켜주고. 그럼 밟으면 안 되는 거야? 무면허지만 훈수두기는 고수. 딸의 참견에 관한 엄마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하기 싫더라고. 옆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하다 안 하다 하니까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안 했어요. 피하고만 싶던 운전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점심 저녁마다 거래처에 반찬 배달을 하는데요.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수십 군데 배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답니다. 정신없지만 바쁘다 보니까 7시간 정도 하네, 하루에. 운전하면서 쉬는 거죠. 힘들죠. 배달하는 의무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라고 했죠. 가까운 곳은 아내가 배달하지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은 오롯이 남편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일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참는지 몸이 조금 이기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는데 일하고 나면 이제 아프다. 신랑을 도와주려면은 좀 해야죠, 많이. 조금이라도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처음에 부제동 하지 마세요. 천천히 밟으니까 예. 40은 밟고 이러면서 네. 우측 깜빡이도 크고. 절로 빨간 데로 가라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최고의 운전 선생님이라는데요. 면허 딴 지는 한 25년 됐고 이게 큰 사고가 없어요, 지금까지. 네, 운전은 자신 있죠. 운전에는 자신 있는 만큼 책임지고 아내를 가르쳐 줄 거라고 믿습니다. 더 가, 쭉 가. 아니 앞에 빨간불이야. 1차선 들어가, 깜빡이. 뭐? 어디로 가라고? 1차선 들어가, 깜빡이 끄고 빨리 들어가. 쳐다보시는 쪽은 3차선인데요.
2차선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디? 여기로? 아니 그냥 가고. 여기로 가라고? 그냥 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게. 아, 1차선 끼고 빨리 들어가라고. 뭔 말? 1차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가. 조금씩 갈 거야. 깜빡 안 켜도 돼,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니까 트럭. 네? 깜빡 안 켜도 돼,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고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황색 신호가 켜지는데요. 지나가라고. 노란불이면 그렇게 발표 없이 지나가라고. 남편의 성화에 결국 그대로 지나갑니다. 왜 다 와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려고 그래? 뭐 저 걸쳐 쓰려고? 노란불일 때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니까. 벌써 브레이크 밟았어.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빨리 선택하라 했잖아. 빨리 선택하긴 이미 늦었는데 뭘 선택을 해서. 황색 신호에 멈추려는 아내,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남편. 바로 운전자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딜레마 존입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진다면 우선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려 한 아내의 판단이 맞았던 겁니다. 자, 이제 아파트에 들어서는 차량. 그런데 왼쪽에 검정색 차량이 진입합니다. 브레이크 밟는 거 안 밟는 거? 스톱. 안 밟았는데? 스톱 브레이크 밟어. 왜? 저 창을 지나가라고 그래. 안 지나가잖아! 참말라. 남편 말을 들었다가 오히려 길을 막아버린 상황. 남편의 혼수는 자꾸만 꼬입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운전 습관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황색 신호에 가속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초보 운전자 몸에 배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잘못된 운전 습관은 결국 사고로 이어지기 쉽겠죠.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전에 운전 스승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이제 익혀봐야죠. 남편과의 연수에서 장혜경 씨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방향 지시 등. 깜빡이 놓고 벌써 반절 들어왔어. 그 다음에 보면 어떡해. 좌회전 깜빡이 넣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 옆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기 일수. 심지어 반대로 켜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운전자 3명 중 1명은 방향 지시 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입을 하셨어요. 신호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진짜 무서웠고요.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방향 지시 등은 운전자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사고 위험까지 커지는데요. 방향 지시 등 미점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과실 비율 또한 당연히 높아집니다. 운전자라면 꼭 익혀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방향 지시 등 완전 정복. 방향 지시등을 내가 우회전하느냐 좌회전하느냐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 켜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잠깐만요. 오늘 제가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는데
이 깃발로 뭘 한다는 거죠? 게임처럼 익히는 방향지시등 켜기.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는 건데요. 지금부터 깃발 올릴 건데 얘는 방향지시등 준비됐어요? 깃발이 왼쪽으로 가면 방향지시등도 왼쪽. 깃발은 펄럭이고 정신은 혼미하고. 방향지시등 완전 정복. 방향지시등은 차로 변경 3초 전에 켜는 게 좋고요. 핸들 진행 방향이 우측이면 방향지시등은 위로, 좌측이면 아래로 움직여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운전 결코 만만한 게 아니죠. 결국 반복 학습만이 답입니다. 자, 이번엔 안전한 장소에서 전문가의 차량을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주행하는데요. 야속하게도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차츰 나아지겠죠? 깜빡 안 켜도 돼.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니까. 초보 운전자나 장롱면허 운전자의 경우 처음에 제대로 된 운전 습관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좌회전 혹은 직좌 차로에서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초보 운전자들을 가족과 지인들이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운전을 가르쳤을 때는 이게 습관이 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죠. 교수님이 좀 일깨워 주신 것 같고 신랑도 안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느꼈어요.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잘 받아서 습득을 잘해서 열심히 운전 배워볼게. 사랑해. 운전을 배우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운전을 포기했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치고 싶은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